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 뭐 짤막하게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사실 제가 6월 6일 현충일 날에 뭘 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수원에서 양궁 아시안컵이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관을 하기 위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야, 월드컵 경기장을 제가 축구 보러 간 게 아니라 양궁을 보러 가는데, 지금까지 축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처음으로 가본 게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놀랍게도 축구 보러 간 게 아니라 양궁을 보러 갔던 거죠. 이 정도면 저 찐 아닐까요? 아무튼 이제 이 주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국대가 1군, 2군, 그리고 상비군,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등부 내에서 나름 유망주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분들이 뭐 한 4군쯤 되겠네요. 상비군이 3군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대 1군 중에서도 파리 올림픽 나가는 게 국대 1군이 4명인데 그 중에서도 3명입니다. 최후의 3인들이죠. 남녀 각기 3인이고 아쉽게도 이제 국대 1군에 속하지만 한 번은 이제 못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6월 6일 현충일이 있던 주에 일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국대 1군 중에서도 파리 올림픽 나가는 그 3인방들 남녀 합쳐서 총 6분들은 남한강 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이 그게 세느강 주변에 있고, 그래서 강바람이 상당히 좀 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지형인 남한강변에서 축구장 하나 빌려가지고 양궁장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람 적응 훈련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대 2군하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 못 나가신 이제 1군 한 분씩, 그렇게 해서 총 4분들이 어디에 나가냐면은 아시안컵 대회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당시 크로아티아 쪽에서 이제 유럽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럽 그랑프리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의 1군 선수들이 여기 들어가요. 1군 선수들이 여기에 가서 시합을 뛰는데 우리나라 1군은 여기에 가지 않고 정말 대차게 여기에 가지 않고 남한강변에서 이제 바람 적응 훈련을 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구를 내보내냐면은 이건 뭐 3군도 아니고 거의 4군급이죠. 이렇게 되면은 고등부 유망주들을 여기다 내보내는데 우리나라 양궁이 센 이유가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부 때부터 유망주들을 관리를 해서 키우게 되고 그 선수들에게 국제 대회 경험을 계속 쌓게 해줍니다. 간간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국대 1군들이 나가는 그런 대회인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뭐 4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부 유망주들을 내보내게 돼요. 이렇게 고등부 유망주들이 나가가지고 다 큰 성인들 이분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냐. 양궁도 제가 계양구청장배 대회도 직관을 갔다 왔었는데, 제가 뭐 계양구 사니까요. 갔다 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유일하게 어떤 대회냐면은, 고등부, 그 다음에 이제 대학팀, 실업팀, 세 개가 서로 부서로 나누질 않고, 그냥 다 혼재돼가지고 하는 유일한 국내 대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고등부 팀이 웬만하면은 성인들은 못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체적으로 완성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 도쿄올림픽 당시에 김재덕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관왕 달성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량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도 완성이 됐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볼 만도 하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고등부 선수들이 성인들 대상으로 이기는 거 상당히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그랑프리에 내보내더라고요. 이제 자라나는 새싹 때부터 아주 강하게 키우는 거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팀 같은 경우는 단체전 결승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양궁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죠. 따지고 보면요. 영국 팀을 만났는데 그 영국 팀 내에는 페니 힐리라고 세계 랭킹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 페니 힐리라는 선수가 포함된 영국 사실상 1군 팀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이것도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고등부 팀이 웬만한 나라들 그 국대 1군을 상대로 안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상비군이나 혹은 국대 2군 이런 사람들이 나가도 애지간하면 메달 따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이 이렇게 살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팀 같은 경우도 역시 단체전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결승전에서 만났던 게 이제 터키 팀이에요. 당시 이제 튀르키예 팀 선수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메타 가조즈라고 도쿄올림픽 당시 개인전 금메달을 땄던 챔피언이 포함된 팀입니다. 역시 또 엄청난 강팀이죠.
이 튀르키예가 월드컵 개최도 많이 하는 동네고 지난번 3차 월드컵도 튀르키예에서 했었죠. 그리고 잊을만 하면 이렇게 복병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우승권 근처까지 오는 팀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입니다. 전통적으로 활을 좀 많이 쏘는 나라라서 확실히 양궁을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얘들도. 그 말고도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 몽골 여기도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얘들도 기량이 나쁘진 않아요, 진짜로. 하여튼 옛날부터 활 쓰던 동네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좋은 실적을 자랑을 하는데 남자 고등부 팀도 단체 결승전에서 터키 팀하고 맞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쉽게 지기는 했어요. 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역시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대 2군, 다른 나라들도 보통 국대 2군 정도 수준이 왔던 것 같아요. 뭐 일본도 좀 종종 있었겠지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시아 내에서 대회를 열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상대할 만한 나라는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 대만, 일본 요 정도입니다. 요거 빼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상대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가끔 이제 스탄차 들어간 나라들 복병으로 이제 나오는 거 빼고는 말고는 거의 이제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날 이제 아시안컵 대회도 제가 가서 이제 직관을 봤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경기장이 보니까 관중석 위쪽에는 그래도 이제 그늘막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거 완전 떼아핏이라더라고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곳인데 이때가 이제 6월 초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있을만 한데 땡볕에 있으면 확실히 좀 있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진짜 많은 분들이 양궁도 보면은 그 직관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 양궁 협회에서 파는 그 양궁 관역이 그려져 있는 우산 있죠, 그죠? 양산. 그 양산 들고 와가지고 맨 앞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와, 저분들 정말 준비성 철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맨 위에서 거기 이제 관중들이 그래도 이날 이제 공휴일이라 가지고 옹기종기 좀 이제 모여 있었는데 한 100명 남짓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 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거리가 멀어 가지고 선수들이 그냥 활 쏘는 모션만 볼 뿐이지 이게 제대로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러다 막판에 이제 컴파운드 리커브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리커브 쪽에서 여자 개인전이 4강까지 우리나라 선수 3명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3명이나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겨루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최미선 선수였습니다. 최미선 선수가 이때 4강전에서 중국팀 선수하고 붙었는데 그 선수가 상당히 실력 있는 선수였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이제 중국 양궁 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글을 좀 잘하세요. 한국어를. 한국 양궁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우진 선수 팬클럽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한국 선수가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양국 원탑이죠. 근데 뜻밖에도 중국의 김우진 선수 팬클럽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팬클럽도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정보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는데 당시 이제 그 중국 팬분이 한 얘기가 이때 여기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중국 선수가 대단한 유망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민선 선수하고 맞붙었는데 막상 막하러 가가지고 슈더프까지 갔습니다. 슈더프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서로 각기 한 발씩 쏘는데 서로 9점씩 쐈어요. 9점씩 쐈는데 같이 9점을 쐈는데 최민선 선수가 10점이 가까운 9점을 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중국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최민선 선수 특유의 그 사격 폼이 있어요. 제가 원체 입은 사격 폼은 많이 봐가지고 거리가 먼데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저거 최민선 선수다. 이쯤 되면 저도 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으로 진출했는데 결승전에서 이제 국대 1군이지만 이제 파리올림픽엔 나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운의 국대 1군이시죠. 광주여대 오해진 선수. 최민선 선수도 광주여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여대 라인 기보배, 최민선, 안산, 오해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선후배 간의 그런 대결이 펼쳐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대결에서는 최종적으로 오해진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해진 선수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원래 임시현 선수하고 라이벌 구성을 할 정도로 대단히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실적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아마 다음번 올림픽 정도에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중국에도 오해진 선수 팬들 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의외로 중국에 한국 양궁 선수들 팬들이 굉장히 많고 남미 쪽이 더 많아요. 멕시코나 이런데. 동남아에도 은근히 있고 뭐 일본도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양궁 팬들도 뭐 해외 양궁 선수들 관심 갖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양궁 팬이 원체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아무튼 뭐 이제 이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이 3차 양궁 월드컵이 열리는 터키로 가는데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죠. 결승전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역시 이제 드디어 폼이 올라왔더라고요.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다 둘 다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만났는데 둘 다 이제 승리를 하고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자 단체전이 계속 이제 금메달을 놓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신문 기사에서 종종 비판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당금질을 하면은 파리 올림픽에서 10연패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국대팀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작년부터 서로 합을 잘 맞춰왔던 사이고 다들 베테랑 선수들이에요. 여기가 진짜 다. 그래서 아마 이 이상 좋은 팀을 짜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게 확실합니다. 혼성전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서 이제 일본 팀하고 붙었는데 한일전 벌어졌죠. 일본 선수가 그때 이제 남자 선수가 다카오루 선수인데 나이가 저랑 같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나이에 아직도 올림픽에 나가는 국대 현역 선수다. 이건 진짜 관리를 엄청 잘하신 건데 다카루 선수 같은 경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대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하고 좀 친분이 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우석, 전은영 두 선수가 이제 조합을 이뤘는데 이게 처음 나가는 조합입니다. 처음 나가는 조합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대단히 선전한 거죠. 아직 좀 이 조합을 연습을 더 해봐야 될 거예요. 참고로 두 분 다 인천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요 근래 알게 된 사실인데 다만 살기는 두 분 다 이제 인천에서 저처럼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태어나기는 원래 서울 태생이니까 인천 사람 치고 뭐 인천 태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인천 듀오 그리고 플러스 두 분 다 올림픽하고 그동안 좀 인연이 없어가지고 오랜 기다림을 가져왔던 분들이죠. 어쨌든 이 두 분이 처음 이번에 합을 맞춰가지고 결승전까지 가서 여기서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메달까지 확보를 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이제 돌려가지고 당금질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개인전 같은 경우 결승전 김우진 선수가 드디어 왕중 왕이 되더라고요. 결승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브라질의 마르쿠스 선수하고 만났는데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마르쿠스 선수를 꺾고 진짜 왕 중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 개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쉽게도 중도 탈락을 다들 하셔가지고 딱히 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선수가 굉장히 또 상승세를 타가지고 역시 개인전에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최대 복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저께였죠. 어저께 전주에서 축구장 가가지고 이제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거 있죠. 소음 공해 방해 훈련 그거 이제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국대들이 받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막 기상천외한 것들 있잖아요. 뭐 번지 점프하고 유격하고 해병대 캠프들하고 그다음 뭐 또 이제 군대 최전방 뭐 초소수고 그다음 또 장갑차 타가지고 이제 포사격 훈련하고 별 희한한 훈련들 많이 하는 거 영상으로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거 지금은 안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해가지고 또 선수 부상 위협도 있고 해가지고 정의선 회장 체제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런던 올림픽 이후부터는 이제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는데 유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음방해 그거 소음 공해 그거는 지금도 해요. 하도 베이징 올림픽 때 당한 게 커가지고 그런지 지금도 그거는 합니다. 아무튼 그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대 선수들끼리 경합하는 스페셜 매치 그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내부 훈련을 거치면서 언론 노출을 그 이후로는 안 합니다. 인터뷰도 안 하고 뭐 이제 언론 노출도 안 하고 이제 오로지 훈련에만 전념을 하다가 파리 올림픽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는 국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진출하시는 모든 선수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훈련 잘 임하시고
가서 좋은 성과 거두시는 것도 좋지만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인류 평화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의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시고 후회 없는 시합 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그렇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이제 아시안컵 직관 플러스 현재 우리나라 양궁 이모 저모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